기업전선 여러분, 키하 열렬한 차입니다. 키하 크리스티나입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대한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봉쇄 조치는 필요 없다고 말한 부분도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요. 어제는 백신 관련주 모더나가 강세를 지속했고 그동안 빠졌던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이슈들도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오늘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이틀째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분석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2주 정도는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크리스티나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 내 어떤 여행 규제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봉쇄 조치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로는 10월 잠정주택 매매가 있었는데요. 전월 대비 7.5%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1.512%를 기록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1.4%대에서 다시 1.5%대로 올라섰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2.3% 정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한 6% 정도 상승한 58,300달러 선 보여줬습니다. 또 섹터의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11개 섹터 모두 하락했는데 오늘은 11개 섹터 모두 상승세 보였고요. IT가 2.6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줬고 반면에 헬스케어가 0.38% 그리고 산업재가 0.24%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빅7 동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7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이 올해 10월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에 오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에 약 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화웨이의 빈자리를 애플이 흡수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웨드부시에서는 애플이 연말 쇼핑 시즌을 통틀어서 아이폰 약 8천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는 18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애플의 주가는 2% 넘게 오른 160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금요일에 소폭 하락했었고요.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애플 주주분들은 그렇게 장이 많이 오르던 내리던 큰 영향 없이 편안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기사를 볼 텐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2% 정도 올랐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사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일했던 경험이 있는 잭도 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잭도 씨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군요. 이랬지 않나요? 아니, 저 처음 들어가지고. 그런가요? 잭도 씨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는데요. 16년을 일했다라는 소회를 밝히면서 지금이 적기인 이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CNBC 측에서는 잭도 씨의 사임 이후에 그가 비트코인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후임은 아그라왈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임명이 됐고요. 트위터의 주가는 어제 2%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운영을 잘하던 CEO가 이제 사임한다고 발표하면 주가가 2~3%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 추이도 최근에 조금 주춤하지만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다음으로 구글은 2%대로 올랐습니다. 구글이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구글은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지금 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계정 50개 중에서 86%가 이렇게 암호화폐 채굴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1.6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아마존 월드와이드 컨슈머 사업 부문의 CEO인 데이브 클라크가 아마존의 물류 사업 부문이 이르면 올해 말 또 늦으면 내년 초에는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택배 업체로 올라설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건 별개의 뉴스인데요. 미국의 노동관계 위원회가 아마존의 엘라베마 창고에서 새로운 노조 선거를 승인했다라고 26일에 노조 측이 밝혔습니다. 아마존 관련해서는 노조 이야기도 항상 같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현재까지 아마존에서 이제 노조 찬반 투표를 해서 현재까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 반대를 해서 끝났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선거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네. 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이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분기 말에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바지 주문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배송비 최소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한 이후로 상승했습니다. 양보다 질에 집중하게 되면 순이익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작용하면서 어제 주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독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12월부터 가동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매 분기 때 말씀드리는데 매분기 3개월 차에 일론 머스크는 차량 인도, 차량 생산을 독려하는 네.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역시 12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타 플랫폼즈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이 티커를 FB에서 MVRS로 12월 1일에 바로 내일부터 바꾸기로 했었는데요. 이걸 2022년 1분기에 변경하기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티커로 변경하기 전에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티커 변경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네. 밀린 거네요. 그러면 4개월이 밀린 건가요? 1분기 네. 예라고만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네.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원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도 5% 이상 급반등했고 이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 차트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차트. 네. 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네,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이었고, 하지만 최근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또 D램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또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도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 계속 꾸준히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네.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빅7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슈 종목 5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모더나가 오늘도 11.8%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0%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1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내년 초까지 오미크론 백신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도 급격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또 동종업체인 큐어백이 오늘 5.66% 상승했고 바이오엔텍은 4.1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네. 화이자는 같이 바이오엔텍과 같이 그 백신을 개발했던 화이자는 오늘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크리스티나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에서 하위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네. 머크입니다. 머크사는 경구용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효능을 기존에 발표했던 수준인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면서 연이틀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5%대로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네. 또 FDA가 동사의 건선 치료제인 데우크라바시티닙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도 3%대로 주가는 내렸습니다. 또 JP모건 체이스가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실적을 견인했지만 그 외의 의약품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이자의 주가는 3% 가까이 내렸습니다. 실제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HIV 치료제,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네. 오히려 이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입니다. 리오토가 오늘 6.42%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년도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12억 2천만 달러, EPS가 0.0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0% 급증했고요. EPS는 흑자 달성을 유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인도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한 25,116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4분기에는 인도량 3만 대 그리고 매출 13억 7천만 달러 이상의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동종업체인 니오도 1.18% 상승했고요. 샤오퐁도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 보겠습니다. 네. 3%대로 내렸는데요. 마카오의 대표 카지노 운영자인 엘빈 차오가 불법 도박 플랫폼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영향에 동종업체인 라스베이거스 샌즈도 1%대로, MGM 리조트도 1%대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여행, 항공, 레저, 크루즈 등이 모두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는데 네. 어떻게 카지노는 이 영향으로 하락세를 맞습니다. 보이면서 좀 네. 상반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소셜 데이팅 업체, 소셜 데이팅 플랫폼 업체죠. 범블이 3.55% 상승 마감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가 최근 1개월간 범블이 주가가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최근의 주가 하락세는 과도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48달러 제시하면서 오늘 주가 3.5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한 벌링턴 스토어즈가 3.35% 상승했고요. 스테프니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68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 1.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주요 ETF 3개 종목 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키움전사 매매 동향은 이제 매주 월요일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주간으로 하겠습니다. 싹 정리를 네, 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ETF 3개 종목 소개해드리면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러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RSX가 2.39% 상승했고요.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BLOK가 2.82%,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히토류 및 전략 자원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REMX가 3.6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국 증시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오늘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오늘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어지는 코너에서 내용 좀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채널K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